하루 사이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400명 넘게 늘어 이제 7,000명을 넘었고 숨진 환자도 모두 4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도심에 있는 아파트까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이 통제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아파트 전체가 통제된 건 처음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142명 중 46명이 집단으로 감염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이 환자들 모두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 2개 동으로 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주민은 지금까지 46명, 전체 주민은 142명으로 확진자가 32%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중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46명이며 14명은 병원 이송하였고 32명은 입원 대기 중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격리되는 코호트 조치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자가격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일반인들은 출입 통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 4일. 이날 확진자 23명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주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이달 15일까지 격리됩니다. JTBC 정희성입니다. 그런데 이 46명 환자들뿐 아니라 이 아파트 주민 66%에 달하는 94명이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살던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대구 한마음 아파트엔 신천지 교인이 모여 살았습니다. 3월 4일 날 확진자 23분이 동일 아파트 주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 전체 명단을 확보하여서 확인한 결과 전체 137명 중 92명이 신천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전체 주민 142명 중 66%에 달하는 94명이 신천지 신도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천지 교인이 아닌 주민 중 감염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5년에 지어졌습니다. 당초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쓰였습니다. 지금은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 결혼하지 않은 35살 이하 여성 노동자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한 달에 최대 5만 원가량을 내면 4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입주할 때 종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 신천지는 따로 입장을 냈습니다. 아파트 거주 교인은 80명이며 확진자는 37명이라며 대구시가 말한 수치를 반박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신천지 교인이 아닌 주민들 중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확진 판정받은 교인 대부분도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킨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돼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해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집당 방 2개와 좁은 거실로 구성돼 있고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는 나머지 비신천지 교인인 경우에 전파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 한 명은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문성병원으로 며칠 전까지 출근했는데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아파트에 사는 신천지 교인들이 대체로 자가격리를 잘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교인들이 서로의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간에 그 안에서든 아니면 9월 16일 예배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든 그러한 접촉의 가능성은 파악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파트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다시 밖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교인들이 집 밖에서 목격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현재까지 2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예, 그럼 바로 이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렇게 아파트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건 처음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코호트 격리가 이뤄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우선 정문부터 굳게 닫혔습니다. 원래 이 아파트는 2인실과 1인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은 1인 1실로 운영됩니다. 외부인의 출입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택배와 배달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 코호트 격리는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 격리된 사람들 중에는 확진 환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에 살고 있는 신천지 교인은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이 다음 주 일요일까지 격리됩니다. 확진자인 신천지 교인과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인과 한 집에 살았던 일반 주민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방 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과 무관한 주민들은 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구호 물품도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호 식량이 오늘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 조리할 수 있는 카레와 햄, 라면과 쌀 등이 들어갔습니다. 위생 키트도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예, 다행인데요. 그런데 안에 있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구호 물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고요? 네, 지난 4일 이 아파트에 대해 집단 역학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쯤 주민들에게 코호트 격리가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호트 격리가 결정된 뒤에도 위생용품이나 이 식량 지원을 하루 가까이 받지 못했다고 한 주민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지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듣고요. 김지성 기자는 잠시 뒤 다시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성 기자. 1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한 문성병원, 그곳에서 아주 가깝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두 곳의 연관성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대구 문성병원은 이 아파트와 200m 거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서로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성병원 직원 한 명이 이 아파트에 사는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직원이 신천지 교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문성병원 감염 경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병원 첫 번째 확진자인 주차 관리 직원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주차 관리 직원이 평소 신천지 교회를 드나들었다는 친인척의 증언이 있었고 신천지 관련 문화 행사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할 보건소 확인 결과 이 주차 관리 직원은 신천지 교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은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예, 한마음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주민은 모두 142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진단 검사는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46명이 확진이고 그 외 대부분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들의 검사 결과가 얼마나 발표될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방송하기 전까지 한마음 아파트 근처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현장 분위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바로 옆에는 시장과 상점,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진 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뒤에 살아요. 여기 복지관 뒤편에 딸내미가 알고 엄마 아빠 좀 다니지 말라고 어지간하면은 그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이곳에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살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어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썼는데. 아파트 입주민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이후 확진자가 속출했는데 주민들은 별다른 안내나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확진자 나왔는 거를 미리 안 가르쳐주고 오늘 가르쳐주고 들락날락 했다니까요.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문성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번지지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한마음 아파트 말고도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곳은 10군데 정도인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들이 3명 이상 모여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10군데 더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장소와 거주 인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교회와 관련 있는 경우는 73%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 사례로 드러난 신천지 교인들의 주거 방식에 주목합니다. 그동안 신천지와 관련한 확진자가 많았던 이유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교인 다수가 한 공간에서 밀집해 살고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한 4명 정도 같이 살고 그렇게 하면서 돈도 아끼고 집안의 통제도 벗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특징이에요. 대구시는 추가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거주지별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에겐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